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7단원 중남부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150쪽. 자, 150쪽의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끈은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보는 것. 자, A씨는 원주민 유럽계 혼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글을 읽어보시면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아프리카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가 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는 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대요. 자,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혼혈 비중이 높은 나라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이 A는 유럽계 백인입니다. 자, A는 유럽계. 자, 먼저 체크하고, 자, 두 번째, 멕시코는 국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대요. 자, 멕시코 하면 혼혈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 B는 혼혈. 자, 그리고 페루의 인구 비중 상위 두 인종은 B가 혼혈이고 혼혈과 C라고 했고, 자, 페루에서 그러면 가장 인구 구성비가 높은 이 C는 자, 원주민으로 우리가 연결하면 되겠죠. 자, 먼저 A, B, C 유럽계 혼혈 원주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억, 니은에 연결하면 되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자, 브라질을 제외한 멕시코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에스파니어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포르투갈어, 자, 니은은 에스파니어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지위는 유럽계 백인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인종은 혼혈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에 C는 A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거주 역사가 짧다. 거주 역사는 원주민이 가장 길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고요. 자, 리을은 우리가 찾은 게 자, 여기 보기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2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종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보는 것. A, B, C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A가 브라질이고, 자, B는 파라과이죠. 자, 그리고 C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르헨티나를 골라볼게요. 자,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백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80%, 9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이 다가 유럽계 백인 비율이 상당하죠, 맞죠? 그럼 이 나라를 아르헨티나, 자, C로 우리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브라질하고 파라과이 중에 브라질도 백인 비율이 1이죠, 맞죠? 그래서 남은 가나 중에 백인 비율이 50% 정도 되는 이 가 나라를 우리가 브라질로 자, 연결하시고요. 자, 단 파라과이 같으면 혼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혼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를 파라과이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 B, C. 자, 1번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같으면 유럽계 백인 비율이 50%를 조금 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혼혈이 한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브라질은 1등과 2등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의 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C를 먼저 볼게요. 자, C가 아르헨티나에서 비중이 거의 90%가 되는 인종이기 때문에 이 C는 누굴 골라야 된다? C는 이제 유럽계 백인을 고르시면 되죠. 자, 유럽계 혹은 백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 나라가 여기 있는 섬나라, 요 섬나라가 지금 자메이카죠. 자, 자메이카는 특히 흑인의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D는 흑인 혹은 아프리카계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페루가 있습니다. 자, 페루와 볼리비아 이 두 나라는 원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A가 저 원주민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위에 멕시코가 있는데 멕시코에서 1인 요 B는 혼혈.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 잉카 및 아스테카 문명을 발달시켰다. 누가? 원주민이 발달시켰으니까 자, 기억은 맞는 거죠. A가 원주민이니까. 니은에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과거 플랜테이션을 위해 강제로 이주된 건 흑인이니까
B가 아니고 자 D죠 D. 자 D는 틀렸고요. 자 C는 유럽계 백인이다. 우리 C 유럽계 백인으로 찾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D는 맞고. 그리고 이 유럽계 백인은 주로 가톨릭교를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들은 대부분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에서 믿는 가톨릭교가 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리을에 자 D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계 백인 아프리카 흑인 사이에 혼혈이라고 했는데 자 혼혈은 자 우리가 찾은 것 중 B가 혼혈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자 2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다 국가의 인종별, 인구 구성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원주민, 유럽계, 혼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먼저 가나다 나라를 확인하면 자, 가가 페루고요. 자, 나가 브라질. 자, 다가 우루과이죠. 자, 그러면 우루과이에서 1등 인종. 자, B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이 B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는 유럽계 백인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는 나라들이니까 이 B를 누구로 고른다? 자, 유럽계 백인으로. 자, 먼저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B 다음에 C 비중이 높죠. 자, 브라질은 백인 그 다음에 혼혈 비중이 높으니까 자, C를 혼혈로. 자, 연결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A를 누구로 고른다? 원주민으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1번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혼혈이 라틴 아메리카에선 가장 인구가 많은 인종이죠. 가장 높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한 시기는 원주민이 가장 빠르고 유럽계가 더 늦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정답 2번. 자, 3번에 나에서 A는 B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다. 브라질에서 당연히 백인이 유럽계 백인이 경제적 지위가 높죠. 그러면 B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4번에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해안 사막. 이 해안 사막이 바로 페루와 칠레에 걸쳐서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죠. 아타카마 사막. 아타카마 사막은 요쯤에 있잖아요. 요렇게 페루하고 칠레 북부까지 요렇게 이어져 있죠. 아타카마 사막이. 그러면 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는 우루과이니까. 가나다 중에는 어디에 있어야 돼? 가에 있어야죠. 가가 페루니까. 그래서 가와 칠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포르투갈어, 나는 에스파냐어를 쓴다. 이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 누굽니까? 브라질이죠. 나. 그리고 에스파냐어를 공용으로 쓰는 나라가 가, 페루와 다 우루과이. 이렇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5번은 틀렸죠. 자,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프는 AC 인종의 국가별 인구 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오늘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거. 가다는 지도에 표시된 국가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 나라고요. 그리고 A, B, C는 아프리카계, 유럽계, 자, 혼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나라별 비율이 아니고 그 인종의 국가별 인구의 합이라고 했어요. 국가별 인구의 합. 자, 그렇다면 여기서 브라질을 먼저 좀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가나다 세 나라 중에 브라질이 누군지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가나라의 인구의 총합은 요거 더하면 가나다 총인구입니다. 자, 나나라는 흰색으로 표시된 요거 다 더하면 나나라의 인구입니다. 다나라는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나라의 인구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나라의 자,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세 나라의 인구수는 총 인구수는 나가 제일 많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가 많아요. 자, 세 번째 다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맞죠? 브라질이 인구가 가장 많고 2억이 넘으니까. 자,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나라가 멕시코죠. 멕시코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셋 중에는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이 누가 돼야 된다? 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브라질. 자, 멕시코가 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가가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자동으로 다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종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저 먼저 아르헨티나가 다인데 이 아르헨티나는 요 B에서만 아르헨티나 인구가 많습니다. 자, 다른 A, C는 없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백인 비율이 높으니까 자, B가 이렇게 자, 백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를 볼게요. 자, 이 브라질이 유럽계 백인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가 높아요. 그리고 멕시코는 요거 A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A는 누가 돼야 된다? 혼혈. 그래서 유럽계는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고르고 혼혈은 우리가 멕시코를 통해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C는 누가 돼야 된다? 아프리카계, 흑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택지로 골라볼게요. 자, 기억에 유럽계 인구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다라고 있는데 유럽계 인구는 여기 나가 제일 많죠. 나가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이 가장 많다. 자, 국내에서 유럽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높지만 유럽계 인구는 인구 자체가 더 많은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에스파뇰을 공용어로 사용한다. 멕시코는 에스파뇰,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아르헨티나는 에스파뇰 이렇게 쓰죠. 자, 니은 맞고요. 그리고 매년 리우 카니발이 열리는 나라, 당연히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에서 열리니까 디귿 맞고요. 자, 리그래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국가 전체에서 A의 비중이 높다. 자, A가 혼혈이고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멕시코는 그 나라에서 1등인데 브라질은 백인 비율이 50% 넘고 혼혈이 한 40%밖에 안 되니까 국가 전체에서 혼혈 비중은 누가 높아야 된다? 멕시코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러면 리글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수와 비율,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다에서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의 A, B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나라들 먼저 확인할게요. 자, A가 멕시코, 자, B가 페루, 자, C가 볼리비아, 자, D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정답이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원주민 전통이 남아있는 나라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 도시의 중심에는 성당과 광장이 위치한다. 자, 원주민 전통이 일단 남아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는 전 세계 국가 수도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이 나라가 누굽니까? 볼리비아죠. 맞죠? 가는 볼리비아. 자, 그럼 가는 우리가 C로 자, 연결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나라 볼게요. 첫 번째 줄에서 끝난 것 같아요.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 당연히 멕시코입니다. 자, 멕시코는 A 연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멕시코는 혼혈인 메스티조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자, 요 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유럽인이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백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 두 나라 중에 하나죠. 아르헨티나 아니면 우루과이인데 제시된 나라가 아르헨티나밖에 없으니까 다는 아르헨티나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요 탱고라는 걸 통해서 또 아르헨티나라는 힌트를 또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도시 탐방 방송 대본의 일부이고 촬영지가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A가 지금 페루고, 자, 그리고 B가 브라질, 그리고 C가 아르헨티나죠. 자, 그럼 첫 번째 촬영지에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을 뜻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그리고 삼바 퍼레이드를 한다. 자, 그리고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자, 라는 걸 통해서 이 도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촬영지는 당연히 B 나라가 돼야 되겠죠. B 나라, 정확하게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가 1960년까지는 국가의 수도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리우데자네이루는 수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리우데자네이루가 수도가 아니고 수도를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옮겼다는 사실,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는 브라질의 현재 수도는 브라질리아다. 브라질리아는 내륙에 위치하고 리우데자네이루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원주민어로 중심을 뜻하는 도시예요. 자, 원주민어, 그러니까 원주민의 비중이 좀 높다
라는 거고, 자, 이곳은 마추픽추와 더불어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다. 자, 잉카 제국의 수도였대요. 자, 잉카 제국의 수도인 이 도시 페루의 쿠스코죠. 페루 쿠스코. 그래서 페루 고르시면 자, A를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쿠스코는 대표적인 고산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을 뜻한다. 자, 이곳은 유럽계 비율이 전체 국민의 80%를 상회하는 나라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죠. 아르헨티나를 연결하시면 되죠. 그럼 정답은 BAC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는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가다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고 제시된 세 나라가 멕시코 그리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요 세 나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힌트를 한번 볼게요. 원주민 비율이 높다. 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여기서 세 나라 중에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볼리비아죠. 거기다가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힌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를 볼리비아로 자,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행정 수도인 기역. 요 기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수도 자, 라파스입니다. 자, 라파스는 고산지대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가공에 다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발달한 곳. 자, 여기가 멕시코죠. 자, 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 이런 것들 수입해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공해서 다시 미국으로 자, 되파는 이 산업단지를 우리가 마킬라도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킬라도라는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 발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멕시코.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 자, 이 니은 도시는 멕시코 시티죠. 자, 멕시코 시티도 해발보다 높은 곳에 자, 위치한 고산 도시 중에 하나고 과거에 자, 아스테카 문명의 자,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유럽계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자, 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사막 이런 힌트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자, 그리고 뭐 탱고의 발상지 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수도인 디귿은 아까 전에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에노스 아이레스겠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그래서 요 도시는 대서양 연안의 자, 대표적인 항구 도시다. 자, 라는 것도 힌트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나에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 종주도시화 현상은 그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위 도시의 인구 1위 도시 인구와 자, 2위 도시 인구를 비교했을 때 2위 도시 인구의 2배를 해도 1위 도시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을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라는 이 최대 도시에 인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주도시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두 나라가 특히 종주도시화 현상이 매우 심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다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아르헨티나는 에스파냐어를 쓰죠.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브라질 한 나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볼리비아랑 아르헨티나 중에 딱 눈으로 봐도 아르헨티나가 더 넓죠. 자, 3번 틀렸고 4번에 디귿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어떻게 북반구에 있겠니 맞지? 남반구에 위치하고요. 자, 5번에 기역은 니은보다 인구가 많다. 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 도시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는 남아메리카의 도시화율과 대도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래프만 잘 해석해서 그 통계 지도만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먼저 페루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그랬고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으려면 이 도시화율을 보셔야 되겠죠.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면 촌락 인구가 더 많은 건데 페루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페루는 75%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페루는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아르헨티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아르헨티나의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려면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1위 도시가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 도시의 인구가 요렇고요. 근데 나머지 도시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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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도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큰 도시는 인구가 1000만 이상이지만 나머지 도시는 500만 미만이에요. 맞죠? 그러면 적어도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오른쪽 통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해안보다 내륙 쪽에 많이 분포한다. 자, 인구 1000만 이상 도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그다음에 페루의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5개 도시 중에 4도시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내륙 쪽에 있는 도시는 얘밖에 없어요. 아이고 왜 이래? 자, 내륙 쪽에 있는 도시는 여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해안보다 내륙 쪽에 많이 분포한다. 해안에 더 많이 분포하는 거죠. 그럼 3번 틀렸고요. 자, 여기 이상하게 좀 표시가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4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대서양보다 태평양 연안에 많이 분포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막 수도 없이 많지 와, 대서양 연안이 훨씬 많죠. 그래서 대서양이 더 많다. 자, 4번 틀렸고 5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국가의 도시화율은 75% 미만이다. 가장 많이 분포하는 도시. 자, 국가. 자, 브라질이죠, 맞죠? 자, 브라질의 도시화율을 보니까 75% 이상이니까 자, 5번 더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도시 이름 같은 것도 우리가 엄청난 힌트입니다. 여기서. 자, 가는 1위 도시 이름이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왠지 낯설지가 않죠. 자, 여기가 아르헨티나 수도니까 우리 가를 우리가 C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고타 보입니다. 자, 보고타가 콜롬비아 수도죠. 맞죠? 그래서 콜롬비아, 나는 콜롬비아고 지도의 콜롬비아는 지금 A죠. A. 그래서 나는 A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는 2위 도시 라파스가 우리가 아는 도시죠. 자, 이 도시가 볼리비아 수도입니다. 자, 볼리비아 수도. 그러면 볼리비아는 B.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가와 나의 1위 도시는 해안에 위치한다. 얘는 해안이 맞죠? 맞죠? 얘는 해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근데 보고타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틀렸죠. 자, 가는 맞는데 나는 아니에요. 자, 2번에 나와 다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콜롬비아, 볼리비아. 자, 콜롬비아가 여기고 볼리비아가 여기인데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죠. 자, 3번에 A는 B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합이 작다. A가 요거 콜롬비아고 B가 볼리비아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돼. 콜롬비아의 1위 도시, 2위 도시 인구 더하고 볼리비아 1위 도시, 2위 도시 인구 더하면 A가 더 많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C는 A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 인구 차가 크다. 자, C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 이만큼. 자, A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 요만큼. 그럼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5번에 A에서 C는 1위 도시는 A에서 C의 1위 요거 오타다. 자, A에서 C에다의 자, 1위 도시는 모두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안데스 산지 아니죠, 맞죠? 하지만 보고타와 자, 나머지 두 도시는 안데스 산지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서는 요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정답은 몇 번? 자, 4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수위 도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C의 공통점. 자, 정답을 고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왜냐하면 종주도시로서 도시과밀화 현상이 나타난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냐? 라는 건데 여기서 2위 도시 대비 인구 규모를 비교했더니 A는 3배, B는 8.6배, C는 9.8배잖아. 다 2배를 넘기 때문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B, C 도시가 누군지 몰라도 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무역 및 교류에 유리한 해안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B와 C는 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A는 아니잖아요. 맞죠? A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3번에 대규모 슬럼은 도심의 광장 주변에 분포한다. 자,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도심 가까이에는 유럽계 백인이 미리 선점해서 정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심 주변은, 도심과 광장 주변에는 대규모 슬럼이 있는 게 아니고 백인의 고소득층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대규모 슬럼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산비탈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 즉 외곽에 입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 슬럼은 도심의 광장 주변에 분포하는 게 아니고 주로 도시의 외곽 지역에, 도시 외곽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게 라틴 아메리카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신기조산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자, A와 B는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위치하니까 지진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C는 환태평양 조산대 판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C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열대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온의 연교차 요거 두 개 빼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1월 기온과 7월 기온을 뺀 값이 기온의 연교차인데 여기서 A만 열대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A만 맞아, A만. 나머지 두 개는 틀렸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도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보고타 대표적인 고산 도시고요. 자, B는 페루의 수도 리마죠. 자, 리마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각각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수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다의 이 도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먼저 첫 번째가 요겁니다. 7월 1일의 낮길이. 자, 요게 중요한 힌트예요. 7월 1일의 낮길이는 북극이 가장 길고 남극이 가장 짧잖아요. 그리고 7월이건 1월이건 간에 낮이 12시간인 곳이 적도잖아요. 적도.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다 해볼게요. 다 혼자 12시간이 넘습니다. 7월 1일의 낮길이가 12시간이 넘어. 그러면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수도 중에 하나인데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 멕시코잖아요. 그러면 다는 멕시코의 수도입니다. 자, 다는 멕시코의 수도. 자, 멕시코 시티죠. 자, 그래서 우리 멕시코 시티부터 자, 먼저 골랐습니다. 자, 두 번째 가와 나를 고르는데 자, 브라질과 칠레가 나와 있잖아요. 브라질과 칠레. 그러면 수도 위치가 이 나가 9시간 58분이기 때문에 남반구지면 가장 남쪽이라는 거야. 얘가 자, 가장 남쪽. 7월의 낮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중에 더 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죠. 그래서 나가 칠레 산티아고고요. 칠레 산티아고.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의 낮길이는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된다. 자, 위도처럼 자, 생각하고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아니면 위도 말고 경도가 편하면 경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아메리카는 영국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서경의 숫자가 작을수록 영국에 가까운 동쪽입니다. 그러면 가나다 중에 요 가가 서경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가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나라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브라질이잖아. 그래서 가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요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나라 중에는 요 나라가 자,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칠레하고 멕시코 중에는 멕시코가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해서 다를 멕시코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도 경도의 위치를 가지고 세 나라 수도의 위치를 잡아서 가나다를 연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가는 수위도시다.
수위 도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수위 도시죠. 하지만 브라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죠. 해안가에 위치한 상파울루.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죠. 자, 2번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당연히 칠레 산티아고 남반구에 위치하죠. 그리고 요것도 힌트잖아. 7월에 낮 길이가 12시간보다 작다는 거. 남반구에 위치한다라는 또 증거죠. 자, 3번에 다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하였다. 그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죠. 아스테카 제국 시절 수도였고 그때 이름은 테노치티틀란 이렇게 불렀다가 에스파냐인들이 그 아스테카 문명 도시를 파괴하고 에스파냐식 도시로 개발한 게 현재 멕시코 시티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요거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가하고 다 중에 누가 더 동쪽이다. 서경의 숫자가 작은 가가 더 동쪽입니다. 자, 4번 맞고. 자, 5번에 나와 다가 속한 각각 국가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칠레와 멕시코 둘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브라질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브라질은. 그래서 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브라질은 가장 큰 도시가 수위 도시가 상파울루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브라질만큼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 하면 첫 번째 종주도시화 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브라질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수도가 아닙니다.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다라는 것도 브라질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은 계획적으로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리아는 새롭게 개발한 계획도시다라는 것도 좀 파악해 두세요. 그래서 실제 인구 가장 많은 도시는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아니고 상파울루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브라질과 관련한 어떤 도시 분포 문제에서는 브라질이 킬러 선택지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자, 나라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A가 이집트고요. 자, B가 수단. 자, C가 남수단이죠. 자, 그리고 가의 하천은 나일강입니다. 자, 갑부터 내용을 볼게요. 자, 갑은 A는 고산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산업이 발달했다. 이집트는 사막이니까 커피 농사가 안 돼요. 그럼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B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수단과 남수단이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서 갈등을 벌이다가 자, 남수단이 2011년에 따로 분리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는 종교가 다른데 자, 수단은 이슬람교고 남수단이 크리스트교죠. 그래서 B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가 아닌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래서 을은 틀렸고요. 자, 병에 C는 국내외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남수단에 석유가 나오더라도 남수단에 만약 남수단과 남수단 접경 지역에 이렇게 석유가 있는데 만약에 남수단 쪽에서 석유를 뽑는다고 해도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단을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으로 수단의 항구를 이용해서 홍해를 지나 석유를 외국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단과 남수단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저 석유관을 수단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질 않죠. 그래서 국내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병의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에 가는 습인 지역에서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외래 하천이다. 나일강 대표적인 외래 하천이죠. 습인 지역인 적도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인 사하라 사막을 물이 있는 상태로 통과하는 외래 하천입니다. 자, 정답은 병정 5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국경선은 직선으로 그어졌는데 이 직선으로 그어진 건 영국이 자기 마음대로 그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번에 하천 유로를 따라 국경이 설정됐다. 이건 틀린 거지. 자, 나일강은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데 국경은 가로잖아. 뭐 이것만 해도 틀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직선으로 나타난 건 이건 누가? 유럽 열강들이 인위적으로 자, 민족, 종교, 뭐 부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열강이 인위적으로
자, 그것다라는 걸 좀 파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프리카 내에서의 분쟁과 내전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옛 수단은 두 종교의 점이지대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옛 수단은 수단과 남수단 두 개를 합쳐서 옛 수단이고요. 그래서 북부는 이슬람교를 믿고 남부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점이지대였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에 두 국가의 접경 지역에서 갈등이 나타난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민족 종교 갈등도 있지만 석유를 둘러싼 갈등도 있는 거죠. 두 나라의 접경 지역에 석유가 나고 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남수단이 수단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송유관으로 석유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게 또 수단이니까 자, 요 석유도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에 유럽계가 아프리카계 주민 등을 차별한 정책. 자, 이게 남아공의 아파르트 헤이트죠, 맞죠? 자, 유럽계 백인이 아프리카계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자, 요거 맞고요. 3번에 쌤이 X를 쳤네. 3번 O입니다. O. 자, 죄송해요. 자, 5번에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여기 있는 산맥이죠. 남아공 남쪽에 이렇게 있는 산맥이고 이 산맥은 고기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채굴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글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D에서 고른 거 나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시에라리온. 자, A가 시에라리온이란 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나이지리아죠. 자, C는 소말리아고요. 자, D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입니다. 자, 요 네 나라 중에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가가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자, 나이지리아는 B지 B. 자, 가는 B 연결하시고. 나이지리아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 그리고 두 번째 북부의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과 남부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민족 간의 분쟁이 지속된다. 북부와 남부에 종교 갈등이 있다. 라는 것까지 좀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하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볼게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유럽계 비중이 높은 국가로 과거 아프리카계에 대한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한 나라. 이 나라가 누구다? 남아공이죠, 맞죠? 그래서 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그러면 D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4번이죠. 자, 16번 갑니다. 다음 영화 소개글에 등장하는 가나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거. 자, 첫 번째 영화가 무슨 다이아몬드인데 이 문제가 좀 허무한 게요. 서아프리카의 가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정부군과 인접국 라이베리아 지원을 받은 반군 사이에서 내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다 ABC 중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시에라리온이죠. 시에라리온. 자, 그래서 시에라리온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때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팔아서 번 돈, 이 돈을 가지고 전쟁에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다이아몬드를 많이 캐면 캘수록 무기를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여인들이나 이제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한테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소년병들 마약을 먹여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피를 불러오는 다이아몬드다. 이거 사면 안 된다.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자, 수업 시간에 쌤이 자세하게 그 역사 배경 설명해드린 것,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파워 머식인데, 자, 여기에서 태어나 성장한 백인 소년의 사례인데, 흑인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흑인들을 굉장히 차별한 이 정책을 벌인 나라가 남아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 남아공을 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A, 자, 나는 C 연결하시면 정답은 2번이죠. 자, B는 르완다였습니다. 르완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7번 문제 갈게요.
자, 가래 보겠습니다. 자, 이 국가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구리, 코발트가 풍부한 코퍼벨트를 지나서 여러 가지 자원이 많고, 자, 풍부한 자원이 내전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원 개발 과정에서 고릴라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도 파괴되고 있다. 자, 코퍼벨트에 위치한 나라를 결국엔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코퍼벨트에 위치한 나라는 두 나라죠. 이 C의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아래의 잠비아 둘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C 연결합니다. 자, C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콩고 민주공화국.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자, 그리고 내전 없이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채굴하는 나라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바로 D, 보츠와나죠. 자, 다이아몬드 하면 남아공, 보츠와나 이 두 나라가 유명한데, 특히 내전 없이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보츠와나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CD 5번이죠. 자, 나머지 두 나라를 볼게요. 자, A는 나이지리아였고요. 자, B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18번 갈게요. 아프리카 가나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 자, 국가를 먼저 확인할게요. A가 나이지리아. 자, B가 케냐. 자, C가 보츠와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를 볼게요. 가가 다이아몬드 수출하는 비율이 82.6% 매우 높습니다. 다이아몬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라가 보츠와나죠. 그래서 가는 누굴 고른다? 자, C. 자, 연결하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보니까 원유, 그러니까 석유 수출이 70% 이상입니다. 그럼 석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요 나이지리아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A로. 자, 연결하시면 정답은 CA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보츠와나의 주요 수출품은 다이아몬드.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품은 뭐다? 석유. 케냐는 주요 수출품이 차입니다. 자, 홍차, 차와 그 다음에 꽃.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케냐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고요. 일단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케냐, 자, B가 보츠와나, 자, 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먼저 가를 볼게요. 차, 화훼류가 꽃이지. 맞지? 차, 꽃 이렇게 농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케냐죠. 그래서 가는 누굴 고른다? 자, 케냐 A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를 볼게요. 백금, 석탄, 금 이렇게 다양한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석탄이 있다는 건 고기수국 산지가 있다는 소리니까, 자, 이 나라가 바로 남아공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공은 보츠와나랑 차이점이, 보츠와나는 주로 다이아몬드 수출에 올인하는 나라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출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데 남아공도 다이아몬드가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남아공은 다이아몬드 말고 다른 금속들도 많습니다. 백금, 금, 다이아몬드 이런 귀금속들이 다 많고요. 거기다가 두라켄스버그 산맥 고기 스콕 산지가 있기 때문에 석탄 수출도 활발하죠. 그래서 백금, 석탄, 금 요거 세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남아공으로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AC. 왜 3번에 표지하니? 난 미쳤나봐. 자, AC 2번이죠. 2번. 자, 이럴 때 한 번씩 여러분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또 깨닫게 돼요.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잘못 표시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 꼭 나오거든.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라고 애들 혼내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 2번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고치시면 돼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그래프는 남아메리카 세 국가의 주요 수출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거. 자,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 자, A가 콜롬비아. 한번 실수를 하니까 말도 더듬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 B가 브라질. 자, C가 칠레죠. 자, 그럼 여기서 1등 수출품이 확실한 나라부터 선생님이 연결하겠습니다. 자, 칠레 하면 굴이잖아. 맞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 굴이를 짜죠. 굴이 여기 있죠. 굴이 수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나라가 칠레겠지. 그러면 나를 C 먼저 연결하시고요.
자,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남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이겁니다. 총 수출액이 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는 총 수출액이 418억 달러인데 다는 2,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가보다 6배 이상 많아요. 그럼 이 다 나라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목을 보지 않더라도 이 나라가 브라질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CB가 나다에 들어간 2번이 되면 되죠. 맞죠? 정답은 2번. 그리고 브라질 하면 주요 수출품이 여기 보시면 먼저 대두, 콩, 그리고 철광석. 자, 철광석은 순상지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철광석은 없겠죠. 뭐 석유야 둘 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선생님이 봤을 때 철광석이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은 육류 수출도 많은데, 자,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소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래서 요 육류는 소고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몇 번 고른다? 자, 2번 고르시면 되죠. 자, 21번 갑니다. 자, 요것도 나라를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 A가 콜롬비아, 자, B가 아르헨티나. 자, 지도 위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C가 케냐, 자, D가 보츠와나. 자, 먼저 가가 쉬워요. 차, 꽃, 요거 앞에서도 나왔지. 케냐죠, 케냐. 자, C. 자,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원유에 석탄도 있고 뭐 커피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커피 수출이 그래도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겠죠. 맞죠? 그러면 나를 A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서 나를 콜롬비아로 잘 못 찾겠거든. 우리가 이 나라가 보츠와나나 아르헨티나는 아니다라는 걸로 문제를 고르셔도 되죠. 자, 보츠와나 같으면 다이아몬드에 의존하는 나라고, 아르헨티나는 밀이나 소고기나, 자, 이런 것들의 수출이 또 활발한 나라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을 나타낸 것이고,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된 나라가 브라질, 자, 칠레, 나이지리아, 케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게 칠레를 먼저 골라볼게요. 칠레는 이제 구리 수출이 활발해야 되잖아. 구리와 구리 제품. 그러면 나가 누가 돼야 된다? 나가 칠레. 자,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흔히 많이 본 거 요거 차와 꽃 수출 비율이 높은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케냐가 되겠죠. 자, 케냐 고르시고. 자, 그리고 라를 보시면 콩과 철광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가 브라질. 아, 이 가가 제일 쉬운데 가부터 할 걸 그랬어. 자, 원유 수출 비율이 지금 76.5%예요. 석유 수출에 지나치게는 의존하는 나라가 이 네 나라 중에는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칠레 두 나라를 먼저 고르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자, 나가 나이지리아니까, 자, 1번 나가 칠레잖아. 이거 미안해요. 자, 가가 나이지리아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지? 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위치한다? 칠레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합니다. 자, 2번에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케냐가 아니고 누구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죠. 코트디부아르. 자, 2번 틀렸고. 3번에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칠레하고 나이지리아 중에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2억이 되는 나라니까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더 많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브라질은 원유를 수출할 정도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케냐는 석유가 많이 나오고 그렇진 않겠죠. 맞죠? 그래서 원유 생산량은 누가 더 많다?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소사육두수는 전 세계 1위가 누구다? 브라질이잖아. 라가 지금 브라질이야. 그럼 라가 가장 많다. 요게 정답이겠네. 자,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볼게요. 자, A가 나이지리아, 자, B가 에티오피아죠. 자, C는 누구다? 보츠와나. 자, 가나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수가 있거든. 인구수. 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나입니다. 나. 그러면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죠. 나는 A 먼저 연결할게요. 나는 A. 자, 그리고 X축 Y축에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 이게 다가 높아. 그러면 다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누구다? 보츠와나죠. 맞죠? 보츠와나를 우리가 누구를 고른다? 다로 연결하고 남는 가를 에티오피아로 연결하면 BAC 연결하시면 정답은 3번이죠. 자, 보츠와나가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 왜 높냐 하면 보츠와나에 뭐 있어?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리고 보츠와나는 한 번도 내전이 없는 나라였다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캐서 수출해서 경제를 차근차근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은 뭡니까? 커피죠, 커피. 커피 농사 짓는 나라랑 다이아몬드 파는 나라랑 누가 더 잘 살겠냐고. 맞죠? 보츠와나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 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많고요. 아니면 인구 규모에서도 많이 차이 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에 좀 속해요.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런 나라들이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인구 수를 가지고도 힌트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24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나라부터 확인할게요. A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자, B는 케냐. 자, 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인구 밀도가 있는데요.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가나다를 봤을 때 나아가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알제리, 케냐, 남아공 중에 알제리가 일단 면적이 넓죠. 자, 그리고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에 대부분 국토가 있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우리가 알제리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제리 같은 사막은 인구 밀도가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다는 요걸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다가 높아요. 그럼 이 나라가 광업과 제조업이 더 발달했고 조금 더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가 누구다? 남아공이죠, 남아공. 다가 C, 그리고 가가 B.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남아공 같으면 백인들에 의해서 일찍 좀 산업화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광업도 발달하죠. 남아공은 백금, 금,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부터 석탄까지 생산하고 수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제조업과 광업이 더 발달한 남아공에서도 높고요. 케냐는 주로 농사 짓는 나라죠. 차, 꽃 같은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아공이 조금 더 잘 산다 라는 걸로 다를 우리가 C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한 나라 남아공이죠. 다가 남아공이니까 자,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이슬람교 신자 비율은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 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은 그래프의 Y축을 보시면 되고 A와 B 중에 A가 더 높죠. A가 그러면 디귿 맞는 설명. 자, 리그레 인구 밀도는 여기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요거 동그라미 크기입니다. 자, A하고 C 중에 A, C 중에 인구 밀도 누가 더 높다? 자, C가 더 높죠. 그러면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7단원 자, 중남부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단원의 문제 24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해설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에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